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도 굉장히 지금 그때 글쎄요 시끄럽다 하면 시끄럽고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21대 국회 초반기입니다. 원구성 협상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상황인 만큼 좀 북한의 이번 도발 관련된 얘기를 두 분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그래도 나는 원구성 관련해서 좀 할 말은 해야겠다. 잠시라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하신 분 계시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당이니까 먼저 예, 하시죠. 한 1분씩만 저희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과거로 회귀를 급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 6월 4일 날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이 네. 이미 6월 4일 날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네. 20대 국회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국회를 향해서 하셨습니까? 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털려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남북 관계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쓰나미와도 같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습들 네. 또는 협치라고 포장돼 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서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을 해가지고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위기라든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국회, 21대 국회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요. 네.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협상이 재개가 돼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네.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일종 의원도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 얘기를 하거든요. 일할 수 있도록 여당이 책임 있게 일을 하십시오. 지금 경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남북 관계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법사위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이 법사위는 원래 야당이 줄곧 해왔던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리고 소수의 야당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의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81석이었었던 그 소수당이었었을 때도 그때도 야당한테 배려를 했어요. 88일을 협상을 하면서. 야당 것을 뺏어가면서 지금 쓰나미를 핑계대고 또 쓰나미와 같은 이런 경제 위기를 핑계대고 남북 문제를 핑계를 대면서 네. 일하는 국회를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야당의 목을 뺏어가는 여당이 이럴 수 있습니까? 협치는요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것이고 권력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야당에 마치 일을 안 하거나 이런 거 아니 법사위 이 문제 해결을 해주셨으면 네. 저희가 먼저 추경을 하자 그랬습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야당이 일을 안 했습니까? 예. 오히려 여당이 이런 국민의 눈을 가리는 말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예. 한 말씀만 한 말씀을 더 하시면 짧게 좀 드리고 한 말씀을 또 더 들어야 예, 되는데 좋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이제 불려왔는데 그 가장 핵심이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네. 법사위 20대 국회 때 국민들이 지켜봐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말하자면 이제 야당이 이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허구한 날 발목 잡기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해서 통과한 민생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개혁 법안들 전부 다 자구 체계 심사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발목을 다 잡아갖고 그래서 20대 국회가 동물국회가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20대 국회 때 48개월 동안 20번에 걸친 국회 보이콧과 장애투쟁, 삭발, 당시 농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관행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지금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는데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협치와 합의라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허구한 날 국회를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반영해서 6개 상임위를 뽑았고 이번 주 안에는 어떻든 국회가 출발해야 됩니다. 원구성을 끝내야 됩니다. 예.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당의 협조를 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동물국회, 식물국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과거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행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발목 잡게 한다 그러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18대에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고 보이콧한 게 37회예요. 19대에서 23회를 그렇게 했어요. 20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게 22회입니다. 네. 이래도 저희 보고 발목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협상 얘기를 하는데 협상이 아니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계속 해왔고 여당을 견제했던 그 법사위마저도 그것까지도 채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예. 뺏어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협상이 아닙니다. 수에 의해서 이 오만하게 야당을 배려하지 해왔었던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이 관례를 다 무시하면서까지 야당한테 유일하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 견제의 기능마저도 법사위마저도 뺏어가면서 네. 네. 지금 동물국회다 이래야 되겠다. 네. 글쎄 이거 참 여당이 한번 옛날을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마음 조금만 진정시켜 주시고요. 저는 이 제작진이 저한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어제부터 계속 우리 한반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진영도 그렇고요, 연령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크게 구분 없이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출구 전략, 어떤 응대를,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은 말하자면 남북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자,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전체 한 2천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800만 평 정도를 말하자면 공장 생산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한 1,200만 평을 배후 도시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애초에 북한 권력 내에 이제 온건파들이 주도를 했죠. 예. 그때 이 개성공단에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말하자면 방사포를 비롯해가지고 장사정포를 이제 배치를 하고 이 장사정포에 사거리 한 40km 정도 되는데 서울을 바로 겨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개성공단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정포라든지 군부대를 배치하고 있던 북한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 옷 만드는 공장, 뭐 시계 만드는 공장만 들어와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주도를 했던 말하자면 북한 권력 내에 경제의 방점을 찍고 있는 온건파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죠. 네.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말하자면 총대를 메고서 주도를 했는데 예.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했는데 예. 그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권력 내에 말하자면 전부 온건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경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라든지 이 매파들의 어떤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놔라라는 그런 압박의 일환으로 이러한 그 행위들을 군사 정치적 행위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강대강으로 이렇게 그냥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군 방위태세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이것을 굳건하게 해가면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에 굉장히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도를 넘은 도발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경 태도로 민주당이 전환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그러면서 뭐 야당이 빨리 복귀를 해서 초당적인 대북 북한 도발에 대한 협력을 하자, 뭐 대처를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북 문제 실패를 가지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데 쓰겠다.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로서 이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예요. 대야 문제는 대야의 문제로서 그렇다고 지금 야당이 놀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교안보 특위를 가동을 해서 어제도 오늘도 외부 전문가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원을 해서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마치 말이죠. 자기들이 국정을 잘못 운영해놓고 이 심각한 문제가 터지니까 야당 빨리 들어와 달라. 그럼 자기들 잘못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잘못했으니 시정을 하고 요청을 해야죠. 일이 두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폭파된 일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이 정권이 북한한테 보냈었던 그동안의 신호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북한한테 빵과 채찍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국제사회 룰에 기초해서 북한이 정확하게 스탠스를 잘 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찍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선제 대응을 뭐 촉구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통합당에서요. 그러니까 남북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양국 우리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합의를 한 거를 이게 폭파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저는 원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야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현재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나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욕을 준 일까지 발생을 했고 또 군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계실 때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확성기로 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가장 두려운 것이 확성기예요. 우리가 이런 툴을 충분히 A에서부터 Z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대응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점에서 대북 관계를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온건하게 나오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도 더 주선을 해야 되고 그러나 북이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 북한을 침공하거나 아니면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북한이 약속을 깨거나 도발을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에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을 만들기로 해줬었을 때에 IAEA의 이 탈퇴도 북한이 먼저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들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판문점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정부를 보는 문재인 정부를 보는 어떤 그런 신뢰감이 깨졌다.
그래서 어떤 도발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비준 안 하고 뭐 했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견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를 다 결정하는 요인은 아닐 테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면, 물론 전쟁에 버금갈 정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 위에서 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그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국회가 해야 될 것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하는 예. 것이 남북 관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네.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독자적인 활동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네.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남북 관계가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각기 맡은 역할을 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인종 의원께서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안 해줘서 해줬으면 이 사태가 안 왔을까요? 북한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국회가 어떤 걸 해줬어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들한테 성의 차질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도발을 해봤던 많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그 어떤 걸 해줬어도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회가 해줄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북한에 진일보를 해야지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모든 걸 먼저 합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물어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지금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만큼 북한이 어떤 성의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앞으로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있으면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 국회가 협조 안 하면 국민이 또 가만히 안 있으실 거예요. 해줘라 빨리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네. 그러니 북한이 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 더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뭐 더 치열한 국회 관련 얘기는 두 분 꼭 다시 모시고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죠?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통합당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